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인데요. 한글날을 맞아 한글학회가 언론이 먼저 한글 사용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말글 문화협회는 신문기사의 제목과 방송의 제목부터 한말글로 써야 결의 얼이 바로 선다며 제 말글로 말글살이를 하는 길과 본보기를 언론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20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창간 100도를 앞두고 신문 제호를 한글로 쓸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지난 2017년에는 모 방송국의 사명을 한글로 바꿔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지역대학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30의 최종 선정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예비 지정된 순천대는 우주항공 등 3대 특화 분야를 내세워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며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노트북 앞에 모여 앉은 학생들. 순천대학교 로켓연구 동아리 회원으로 로켓 비행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짜면서 의견을 나눕니다. 고도 400m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로켓이 동아리 학생들 손으로 제작됐고 여러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휩쓸었습니다.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흔하게 얻을 수 없는 경험이 이제 실제로 제작을 한다던가 실험을 한다던가 이런 경험들인데 특히 고흥과 순천에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들어오면서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이 남아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흥 지역의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이제 조성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순천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 기회가 이제 많아지겠죠. 다른 강의실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 학생들의 졸업작품 평가가 한창입니다. 실제 웹툰으로 연재해도 손색 없을 작품이 발표되고 교수의 날카로운 평가까지 이어집니다. 순천대는 이처럼 우주항공과 애니메이션, 그린 스마트팜을 포함한 3대 특화 분야를 내세워 글로컬 대학 30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역에 자리한 강소기업과 협력하고 인재를 육성해 지산학이 함께 성장하는 거점이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또 취업을 하고 이 학생들이 지역에 얼마나 많이 정주할 수 있느냐 이런데 저희 대학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순천대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실행계획서 제출을 마쳤고 마지막 심사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지정된 대학 15곳이 각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살려 도전한 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될 글로컬 대학 30 최종 선정은 다음 달 초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에서 열린 제29회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열린 이번 축제에 국내외 관람객 2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첫날에는 실버 휘슬 크루즈가 여수항에 입항해 영국과 미국인 관광객 7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난 1994년 시작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는 내년부터 2년 동안 목포에서 열리고 2025년에는 국가 승인 남도 국제 미식산업박람회로 확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남의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송재호 국회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까지 전남의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은 73억 2천만 원으로 2위인 경북과 3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과 달성액을 비교하는 전망치는 45.4%를 기록했습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 전남 곳곳에서 남도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축제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엔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열리고 지난 4월 막을 올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참숯을 피워 석쇠에 구워 먹는 광양불고기. 깊은 풍미와 육즙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광양시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인 전통 숯불구이 축제가 열린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은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엄청 나왔죠. 많이 왔어요. 여기 골목이 다 꽉 찼었으니까. 동네 식당들이 나오는 거라
오히려 홍보도 잘 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축제의 계절 10월 이번 주를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에서 2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먼저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전남도 내 70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영웅들이 전남에 집결하는 등 전국에서 2만 8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수에서는 이순신 광장 앞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을 불꽃축제가 오는 28일 열리고 이에 앞서 20일과 20일에는 K-팝 페스티벌이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2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농업박람회는 12일부터 순천에서 막을 올립니다. 국제농업 비즈니스 교류회장으로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전남 주요 관광지 최대 5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근 관람객 800만 명을 돌파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7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이번 달 막을 내립니다. 남도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축제와 함께 가을도 점차 무르익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수목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나무의사가 아닌 사람이 나무를 진료하면 처벌을 받는데요. 그런데 시행 석 달 만에 전국 나무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폐업 위기를 맞는가 하면 지역에서는 나무의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드리 곰소리 숲을 이룬 진도군의 해안가. 15년차 나무의사인 이선민 씨가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는 외과 수술이나 마찬가지여서 전문 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직접 작업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쓸데없는 가지라고 생각하는 걸 자른 겁니다. 그래야 수목에 영양이 잘 돌아서요. 나무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치료가 필요한 보호수는 진도군에만 83주, 보호림은 6곳에 달하지만 나무의사는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수목관리 예산이 줄면서 지방에 개업하는 나무의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호수 숫자라든지 보호림 이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예산도 적고요. 그래서 아마 그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올 6월부터는 자격 없이 나무를 진료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5년 전 시작된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시행됐기 때문인데 법 시행 석 달 만에 전국에서 49%의 나무병원이 폐업 또는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공원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나무병원 폐업률이 높았고 전남의 경우도 3개월 새 30%나 줄었습니다. 전국의 나무의사가 1,152명으로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리해야 할 나무가 많은 농어촌에서는 일감 부족으로 나무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시험 쳐서 다 이렇게 실력을 갖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어느 적정 수준 이상의 이제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막고 수목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 자격제도의 안정화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전남의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광주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6.6원 오른 1,771.9원이었습니다. 경유 판매가는 지난주 대비 8원 오른 1,679원으로 석 달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의 평균 기름값은 휘발유가 1,793원대로 1,800원대를 앞두고 있으며 경유는 1,696원대로 12주째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남 지역 유치원 자동 녹음 전화기 설치 현황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종환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 녹음 전화기가 설치된 전남의 유치원은 전체 476곳 가운데 24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전남은 유치원 관련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의원은 유치원은 교권보호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일요일 목포에서 열린 드론쇼는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하늘을 밝히며 수백여 대의 드론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마치 별을 보는 듯한 감동을 주는 드론들. 순식간에 애틋한 연인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파도가 된 넘실거리던 불빛은 어느새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로 변하고 손을 맞잡은 가족의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고 반짝거렸고요. 가족하고 함께 또 보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서 좀 더 좋고. 좀 처음 봤는데 진짜 환상적이고 너무 특별하고 그러대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드론쇼는 사랑의 결실을 비롯해 매번 다른 테마로 진행되며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드론들이 참 예뻐가지고요.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도 올리고 자랑도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전국체전도 있고 한데 조금 더 목포에 이런 행사도 자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노을 드론 라이트쇼를 통해 목포 시민들은 물론 관람객들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